SK 최태원, 대한민국의 기업인 SK그룹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1960년 12월 3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선경그룹 창업주 최종원 회장의 조카로 태어났다. 수송중학교, 신의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이과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 통합 과정을 수료했다. 선대 회장인 최종현이 1998년 8월 타계하면서 38세에 SK그룹 회장이 되었다. 이후 그룹을 지속 성장시켜 재계 순위 2위의 기업으로 키워냈다. 2021년 3월 24일 제24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취임하며 재계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공동유치위원장도 맡고 있다. 대한핸드볼협회 회장도 같이 역임하고 있다. 1992년 SK 상사의 부장으로 입사 후 상무를 거쳐 SK 주식회사 부사장직을 맡았으며 이후 SK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되었다. 1998년 8월 26일 최종현 선대회장 작고 당시 경영권에 관하여 특별한 유언 없이 갑작스럽게 별세함에 따라 SK그룹은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에 휩싸일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당초 SK그룹의 경영권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던 최종건 회장의 장남인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결심이 큰 역할을 했다. 최윤원 회장은 우리 형제 가운데 태원이가 가장 뛰어나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후계자로 추천했고 만장일치로 최태원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은 그해 9월 38세의 어린 나이에 SK그룹의 수장으로 경영 최일선에 나서게 된다. 당시 외환위기로 기업 환경이 암울했던 시기에 총수 자리를 물려받은 최 회장은 혁신적 변화를 할 것이냐 천천히 사라질 것이냐라는 취임 일성과 함께 생존을 위해 그룹 체질을 바꿔야 함을 강조했다고 한다. 2002년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그룹 CEO 세미나에서는 생존 능력이 없는 계열사는 흑자라도 정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제주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2005년까지 흑자를 내더라도 일정 수준의 이익을 못 내는 계열사는 정리한다는 것으로 계열사의 3대 생존 조건으로 사업 모델의 경쟁력 확보, 세계적 기업 수준의 운용 효율성, 경제적 부가가치가 플러스화될 것을 설정했다. 이후 SK글로벌 사태, 소버린 사태라는 위기 상황을 맞았으나 이를 극복하며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2003년에 발생한 소버린 사태는 SK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로 꼽히는데 모나코에 기반을 둔 소버린 자산운용이 SK 주식회사의 주식 14%를 매입해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사건이다. 당시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까지 간 결과 SK그룹이 펜텍앤큐리텔 등 우호 세력, 외국인 주주, 소액 주주의 도움으로 승리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SK그룹과 최 회장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이사회 중심의 투명 경영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소버린의 압박이 진행되는 동안 SK는 이사회의 70%를 사회이사로 구성,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선언하는 등 위기를 돌파했다.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대폭 개선하며 주주들을 설득하는 한편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고 글로벌 경영을 강화하면서 신뢰를 얻었다. 또 2007년 7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지배구조를 구축했다. 어렵게 위기를 극복한 최 회장은 2008년 9월 최종현 선대회장 서거 10주기 추도식에서 임직원을 향해 큰절을 올리며 힘겨웠던 SK그룹이 지금의 자리까지 온 건 모두 전현직 임직원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3년 선물 투자를 위한 회사 자금의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2014년 3월 4일에 모든 계열사 대표직 및 그룹 내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1년 뒤 2015년 8월 13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경제인 14명을 포함한 6,527명과 함께 특별사면되었다. 이후 SK 회장직에 다시 복귀했다. 그가 복귀한 후 SK그룹의 실적은 크게 성장했다. 자산과 매출 규모 등에서 급성장을 이어가 국내 재계 서열 2위로 올라섰고 기존 주력 분야였던 에너지정보통신에 이어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등 미래 신성장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넓히며 질적 성장도 이뤘다는 평가다. 최 회장 취임 후 25년간 SK그룹 자산 총액은 10배, 매출은 6배, 영업이익은 9배 성장했다고 한다. 특히 수출액은 83조 4천억 원으로 약 10배 성장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한국 전체 수출액 약 887조 원 중 거의 10%를 SK그룹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최 회장이 SK를 이끄는 동안 가장 놀라운 사건은 단연 2012년 SK하이닉스 인수로 신의 한 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최 회장은 에너지화학과 정보통신만으로는 그룹 성장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 사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내외의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설득하여 하이닉스 인수를 관철했다고 전해진다. SK가 2011년 11월 3조 4,267억 원에 하이닉스를 인수한다고 발표했을 때에는 승자의 저주 우려도 제기되었으나 인수 후 적극적 기술시설 투자에 따라 SK하이닉스는 급성장 가도를 달렸다. 인수 첫 해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타 업체들이 투자를 주저할 때 역발상으로 3조 8,500억 원을 투자했고 2013년에는 R&D 비용을 1조 원 이상 투자했다. 이러한 투자가 밑거름이 되어 반도체 경기가 호황으로 돌아서자 SK하이닉스는 전대미문의 성과를 올렸다. 그 결과 하이닉스는 SK 편입 이후 10년간 매출 약 4배, 영업이익은 약 30배 증가했다. SK는 덕분에
재계 2위로 올라섰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 수출 비중이 70%를 넘어서는 수출 지향형 기업 집단으로 탈바꿈했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 10월 옥중에서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이라는 저서를 내기도 했으며 경영 복귀 후에 사회적 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임직원들에게 사회적 가치 구현을 독려하고 있다. 최 회장은 사회적 가치와 ESG를 사업에 내재화해야 기업 가치를 높여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경영지론 하에 그룹 경영관리 체계인 SKMS의 2016년 사회적 가치 창출 조항을 명문화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여기에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경영의 두 축으로 동시에 추구하는 더블 보텀라인이라는 개념을 주창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의 측정 틀을 만들어 계열사 경영에 직접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SK그룹 직원 사이에서는 인간적인 평판이 상당히 좋은데 직원들을 대할 때 항상 예의를 갖추고 친절한 자세를 보여서라고 한다. 2019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를 구성원의 행복에 두겠다고 발표한 후 실제 구성원들과의 다양한 소통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과 행복을 주제로 대화하는 행복 토크 100회를 채우기도 했다. 그 외에도 비인기 종목인 핸드볼의 부흥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등의 여러 긍정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 2011년 하이닉스를 인수해 그룹의 사업 영역을 정유와 통신에서 반도체로 확장했다. 이를 통해 내수기업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평을 받는다.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과 메모리반도체, 세계 2위 기업인 하이닉스의 시너지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이상적인 결합이었다. 하지만 인수하기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그룹 고위 임원들은 합병에 반대했다고 하나 무슨 일이 있어도 반도체 사업을 하겠다고 밀어붙였다고 한다. 앞서 2010년 그는 그룹이 매년 10% 이상씩 발전하기 위해서는 SK텔레콤과 같은 회사를 키워내야 한다며 또 다른 미래 먹거리를 찾아다녔다. 그러던 중 그해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 포럼에서 지인을 만나 반도체 사업의 전망이 밝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 최 회장이 반도체에 눈을 뜨게 된 결정적 계기다. 그는 정보기술 분야가 세상을 바꿀 것이고 반도체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사업이라고 확신했다. 최 회장은 곧바로 반도체 공부를 시작했다. 1년 가까이 반도체를 파고든 최 회장은 2010년 말 하이닉스를 인수하겠다는 의중을 그룹 이사진에게 밝혔다. 이사회 내부에서는 대부분이 반대하고 나섰다. 최태원의 업적으로 꼽히는 바이오 사업은 고구 최종현 회장 때부터 주도적으로 육성해온 사업 분야로 오랜 기간 존버 끝에 빛을 발한 케이스다. 최종현 회장은 SK의 강점인 정밀화학 사업을 발전시켜 차세대 먹거리로 제약바이오 사업을 키우려 했고 1993년 대전 대덕연구원에 제약팀을 뿌린 뒤 제약이라는 뜻의 파마시우티컬의 앞글자를 딴 피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후 최태원 회장이 이를 물려받아 지금까지 이끌어오며 혁신 신약 개발에 열을 올렸다. 2007년 그룹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후에도 지주사 직속에 신약 R&D 조직을 두고 투자를 아끼지 않을 정도였다. 연구소는 설립 3년 만에 첫 성과를 낸다. 1996년 미국 FDA로부터 신약 후보 물질 임상시험 승인을 받음으로써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후 연구소는 매전 중 신약 후보 물질의 유럽 상업화를 위한 5억 달러 규모 기술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는가 하면 수면장애 분야 1위 기업의 기술 수출 및 FDA와 EMA 승인 획득이라는 연구 실적을 이뤄냈다. 약간의 시련도 있었는데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소버린 자산운용에 의한 적대적 M&A, 핀수 위협 등으로 최 회장은 경영권을 놓칠 수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서 최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경영권에 대한 외부 견제가 심해지면서 SK의 제약바이오 산업도 존폐를 우려할 정도의 위기를 마주하기도 한다. 최태원은 사회적 가치로 표현되는 ESG 경영 기조를 대한민국 대기업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2009년 연세대에서 열린 사회적 기업 국제 포럼에 참석하는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철학을 보다 구체화해 나간다. 2012년에는 사회적 가치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가 육성을 위해 세계 최초로 KAIST와 공동으로 사회적 기업가 MBA 과정을 개설했다. 2014년에는 직접 집필한 저서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을 통해 개념을 더욱 명확히 했다. ESG가 지금처럼 화두로 떠오르지 않을 당시에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경제적 이론 정도로 여겨지기 쉬웠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다보스 포럼에서 그가 제안한 것이 지금의 ESG 평가 기준의 개념과 흡사한 SPC다. SK그룹은 이와 유사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성과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투자는 이후 ESG 광풍에도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1월 SK그룹 8개 관계사는 한국 최초로 아리백에 가입했다. 아리백은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다.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 전력량의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ESG가 기업의 화두가 된 2021년 중반에 와서는 해안이었다는 평을 받는다. 2021년 2월 1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차기 회장에 추대되었다. 4대 그룹 총수 가운데 사상 최초로 대한상공회의소 수장을 맡게 된 것으로 경영 업적, 글로벌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적임자라는 것이 추대의 이유가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재계에서는
4대 그룹 회장인 최태원이 회장에 오르면서 대한상해를 비롯 경제계의 위상도 한결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후 최태원 회장의 제안으로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NC 김택진 대표이사가 IT 기업인 최초로 신임 부회장단에 합류했다.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동행하여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세계 중점 분야에 대한 미국 투자를 확대하며 정상회담을 측면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재계와 실질적인 경제협력에 나서며 민간 외교 사절단으로서 굵직한 족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태원 회장은 스포츠 마니아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농구 마니아로 알려져 있는데 매 시즌 SK 홈 경기를 수시로 관람하는가 하면 훈련시설 및 경기장 환경 개선도 직접 챙기는 등 평소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 2023년 5월에는 서울 SK 나이츠의 구단주로 취임하기도 했다. 최 회장이 프로스포츠 구단주로 직접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례적이라는 평, 재계에서 소문난 스포츠맨이라는 얘기도 있다. 즐겨하는 스포츠는 골프가 아닌 테니스이다. 미국 시카고대 유학 시절에 배운 뒤로 체중관리, 체력 단련, 취미 활동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테니스를 치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기도 했는데 이를 오히려 유쾌하게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에 활용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스포츠에 대한 최 회장의 높은 관심은 아마추어 스포츠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으로 이어졌다. SK그룹은 핸드볼, 펜싱과 같은 비인기 종목을 20여 년간 장기 후원해왔다. SK글로벌의 채무를 줄여 1조 5,587억 원의 이익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 그룹 지배권 확보 과정에서 워커힐호텔 주식과 SK 주식을 맞교환하여 959억 원의 부당이득, SK그룹과 JP모건단 SK증권 주식 이면 계약 과정에 개입하여 계열사에 1,112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2003년 3월 구속 기소된 최태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6월 13일에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서울고등법원에서 9일 22일에 추가로 심리하거나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아 공탁금 1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면서 9월 22일 보석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죄가 모두 인정되나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대표적 기업바이고 손해가 모두 보전된 데다 지배구조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에서 관용의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계열사 자금 450억 원을 창업투자사에 출자하게 한 뒤 김원홍 전 SK은고문에게 보내 개인적인 선물 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에 대해 최태원은 1심에서 동생이 한 일이라고 하였으나 2013년 1월 31일에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2013년 7월 29일 김원홍, 김준홍이 한 일이라고 주장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봐주기 논란을 우려 징역 6년을 구형하였으며 동생도 같이 구속되었다. 이후 2013년 9월 27일에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이에 상고하였으며 2014년 2월 27일 상고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에서 50억 원 이상 횡령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나 횡령 금액이 300억 원을 넘으면 최소 징역 4년에 처하는 대법원 양형 기준상 최저형으로 선고했으며 재벌 총수 가운데 이 기준에 따라 실형이 확정된 최초의 사례다. 2년 6개월 수감 생활 후 2015년 8월 14일 박근혜 정권 당시 광복 70주년 특사로 사면 및 복권과 함께 출감하였고 잔영을 면제받았다. 결혼 후 1992년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경그룹이 선정되면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선경그룹에 대한 텔레콤 컨소시엄이 포항제철, 코오롱 등과의 경쟁에서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사업자로 선정됐음에도 대통령과 사돈지간이라는 점을 문제 삼은 것, 특히 당시 집권당 대선 후보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선경은 일주일 만에 사업권을 전격 반납하게 된다. 1위 이후 문민정부에 이르러서야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함께 한국이동통신 민영화가 동시에 추진되는데 제2통 사업자 선정을 전경련에 위임함에 따라 공교롭게도 당시 전경련 회장이었던 최종현 회장이 또 다시 논란이 있을 것을 우려 참여를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통신사업 진출 의지가 강했던 최종현 회장은 민영화 발표로 인해 4배나 오른 가격보다도 오히려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인수에 성공하게 된다. 한마디로 선경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구설로 받았던 사업권을 반납한 후 웃돈을 주고 공기업이었던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게 된 것으로 이 회사가 바로 지금의 SK텔레콤이다. 모교인 고려대학교에 애정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기부는 물론이고 고려대학교 관련 행사에 종종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2월에는 고려대 졸업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바 있는데 국내 대기업 총수가 대학 졸업식 연설을 하는 게 이례적이라 눈길을 끌었다. 또한 고려대학교 SK미래관 건물 건립에 사제 300억 원을 출연한 것에 이어 2019년 완공 당시 직접 와서 기념식수를 한 바 있다. 2020년에는 SK하이닉스의 채용 연계형 전공으로 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 학부과정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2017-18 KBL 챔피언 결정전에서 SK 나이츠의 경기를 직관했고
SK가 우승하자 행가래를 받았다. 2018년 9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경제인 대표단 일원으로 방북하였는데 참석한 재벌 총수들 중 유일하게 2번 참석했다. 2000년에는 재벌 총수들 중 막내에 속했기 때문에 사진기를 들고 열심히 찍어주느라 바빴지만 이번 방문 때도 어느 곳을 가든 사진기를 들고 다니며 인증샷을 찍는 걸 보면 사진 찍는 것에 대한 취미가 있는 듯하다. 2022년에도 2번 서울 SK 나이츠의 경기를 직관했다. 홈에서 통합 우승을 했는데 하필 그날이 정치인 취임 행사 날이어서 직관을 못 갔다. 우승 뒤풀이에는 참가하여 행가래를 받았다. 2023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동행했다.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과 함께 반도체 장비 생산 기업 ASML 본사를 방문해 클린룸 생산 라인을 함께 살펴봤다. 이날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은 반도체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는데 ASML과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전력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수소 등 자원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공정을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고 한다.